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능 특강 4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 태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난이도가 정말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사회학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현상을 사사로운 차원에서부터 격리시켜 생각해보고 어쩌고 상상해 보아야 된다. 상상 동그라미 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좀 읽어볼게요. 상상하고 의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항상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의심하고 반성하고 살펴보려는 태도, 호기심을 가지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성찰적 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2번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관련해서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티베트의 조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장을 보고 너무 미개해, 야만스러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맥락,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을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볼게요. 그림에서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고른 것은 갑을 보니까 자신의 결과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져야 돼. 우리 연구 윤리에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을을 보니까 그런 진실을 탐구하는 데 방해될 요인일 뿐이야. 연구자에게 그런 책임까지 지게해서는 안 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입장은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를 조금 제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을의 입장은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기억 보세요. 연구자의 의지에 따라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활용 방안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활용 방안을 좀 어떻게 하자? 제한하자라고 하는 갑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니은 연구 결과를 악용할 사람 예상하면서 연구자가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악용할 사람들까지 내가 고려하다 보면 올바른 연구가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디귿 목적과 결과의 활용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결과를 예상하면서 연구 목적을 세워야 된다. 항상 올바른 연구 목적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연구자는 항상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 이외의 것은 연구하면 안 된다. 제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리을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다 보면 바람직한 가치를 위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연구를 제한하려고 하다 보면 연구자가 이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취업 면접 시 외모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후부터 좀 볼까요? 이후 갑은 면접관들 중 특별히 미남이나 미녀에게 호의적인 질문을 한 사례나 미남이나 미녀가 면접 단계를 통과한 사례만을 골라서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작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죠? 자신의 어떤 가설을 좀 더 입증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가 나와 있네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관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실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만을 고른 것은 먼저 첫 번째 선지를 보니까 사회문화 현상에는 가치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연구자 자신도 사회문화 현상의 일부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치관 때문에 결과를 왜곡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도출하기 쉽다. 이러한 점은 역설적으로 연구자가 뭘 가져야 된다?
좀 더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쌤이 뭐라 표현했냐면 항상 제3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각각 사회는 독특하고 고유한 나름대로의 역사와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맥락이라고 쳐볼까요?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른 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즉 연구자는 무슨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자, 객관적 태도 디귿이니까 가에 디귿 들어가고 나에 니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디귿 기역이네요. 그럼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2번 볼게요. 다음 주장에 부합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는 중간쯤부터 볼게요. 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적 진술이란 반증이 가능한 진술이다. 반증이 무엇이냐면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과학적 진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은 진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 연구를 절차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른 것은 우리 일단 가나다라 마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를 보시면 결론을 도출했다. 결론 도출이네요. 나 보세요.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이거는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다요.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거는 지금 연구 주제 선정하는 거다. 그죠? 내가 이런 것이 궁금하니까 이걸 연구해 봐야지. 라고 한 주제 선정이고요. 자료를 근거로 습관의 여부와 성적 향상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단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잠정적 결론, 즉 가설 설정 단계네요. 이걸 올바르게 나열해 보면 다마 나라 가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오른편이 됩니다. 다음 니은이요. 나라와 달리 마에서는 성찰적 태도가 요구된다. 여러분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연구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연구 과정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 단계가 적합한지 항상 반성하고 분석하는 태도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마와 달리 나라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여러분 우리 가치 중립 배울 때 했습니다. 일단 먼저 가나다라 마 중에서 가치 개입인 것부터 해볼까요? 가치 개입. 일단 주제 선정 라는 가치 개입이고요. 그 다음 가설 설정 이거 어떻게 할지도 가치 개입입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 결론 도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즉 가나라는 모두 가치 중립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나와 라에는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맞는 말입니다. 쌤이 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야지만 연구 자료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연구가 수행되겠죠. 리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이 사람 지금 자료 수집 방법 뭐 썼지? 설문조사 했어요. 설문조사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객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었어.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나 사례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A 교수는 벤처기업 설립해서 지원금 받기로 해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결과는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대량의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 과정에서 조작이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그다음 나를 보니까 연구원 B는 임원의 평균 임금과 회사원의 평균 연봉에 대해 조사했는데 매년 이렇게 커지는 모습 보이자
평소 임원들과 친분 관계에 있던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임원들에게 유리한 자료로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과정에서 조작한 거네요. 갑 봅시다. 가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가 객관적 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맞아요. 이 사람 지원 자금 받기 위해서 조작했다. 그지? 그 다음 을. 나에서 연구자는 그 사회와 분리되어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 그 사회와 분리되어 연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죠? 틀렸고. 가나 모두 연구윤리를 위반했다. 비판 면하기 어렵군. 그렇습니다. 둘 다 위반했네요. 그 다음 가나 모두 연구 대상자에 대해 지켜야 할 윤리를 어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돼. 지금 이 둘 다 연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 연구 대상자와 관련한 것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갑병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다른 언론사들이 내세울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이걸 보니까 땡땡사는 다른 언론사들이 친정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보고를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땡땡사는 산하 연구기관인 땡땡미디어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땡땡미디어에서는 연구비를 받아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결과비는 연구비 지원 주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넘기시고 6번을 볼게요. 가에 근거할 때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한 평가로 타당한 것은 가를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실험법을 활용하는 연구 시 유의점. 자, 불가피한 경우 실험 참가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지만 항상 끝난 후에는 그들을 잠시 동안 속였던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후 동의라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야. 또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육체적 영향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 1을 보니까 스마트폰 게임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간 그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면담을 통해 수집했대요. 참가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사례 2를 보니까 방관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기하고 다친 척 연기하고 결과를 수집했다. 사람들에게는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사례 1은 가해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 이 사람이 일단 자발적 동의는 받았겠죠? 왜냐면 여기에 자원을 받아서 진행했으니까. 근데 뭘 어겼냐면 하루에 3시간씩 게임을 시켰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누구는 게임 3시간씩? 와, 개꿀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6개월간 게임을 하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 피해를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위배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틀렸고 2번 사례 1은 참가자의 사생활 침해했다. 사생활 침해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3번 사례 2는 가해에 위배된 요소가 없다. 이 사람들 지금 연기해서 실험에 참여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안내하지 않았다. 그지? 위배했네요. 동의를 얻지 않았네요. 그 다음 4번 사례 2의 연구는 불가피하게 실험 참가자들을 속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연구 결과를 알려주면 여러분 앞에 가시다 보면 사람들 2명 쓰러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해줘라? 동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5번 사례 2와 달리 사례 1의 연구에서는 사후에 연구 목적을 설명했어야 됐다. 사례 1에서는요 사전에 동의를 구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게임이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가하시겠습니까? 해도 저는 상관이 없잖아. 그죠?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되겠습니다.